서브 이슈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 챗 GPT에 학생들 뺏겼다 미 온라인 교육기업 주가 반토막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미국의 온라인 교육 업체인 체그의 주가가 2023년 5월 3일 하루에 48%나 폭락했습니다. 이유는 챗 GPT로 인해 사업에 타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체그가 하는 일은 학생들의 숙제를 도와주는 일인데요.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학생들이 질문하면 답변을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죠. 사람이 숙제를 대신해 주는데 몇 시간 또는 며칠이 걸립니다. 그러나 챗 GPT에 물어보면 1초면 답변을 해줍니다. 그러니 체그의 신규 사용자가 급감을 했고 결국 체그의 주가는 하루에 48%나 급락을 했습니다. AI의 효과가 이처럼 곳곳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AI는 이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식 영어의 힘, 필리핀 인도 제치고 세계 최대 콜센터로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인도의 콜센터 노동자가 35만 명이고 필리핀 콜센터 노동자가 40만 명입니다. 인도에서 필리핀으로 콜센터를 옮기는 이유는 인건비는 필리핀이 300불로 인도의 250불보다 비싸긴 하지만 미국식 영어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AI가 말을 한다면 75만 명의 콜센터 직원들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오리지널 미국식 영어를 쓰는 자지도 않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는 AI가 이들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AI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가 일자리를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기업의 생산성이 좋아져 매출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순이익이 증가합니다. 결국 AI를 쓰면 기업의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러니 AI 구독 모델이 각 기업의 공기업, 공공기관, 개인 등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당연히 AI를 만드는 기업의 주가는 더 올라갈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서부터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자리가 아니라 컴퓨팅 파워입니다. 컴퓨팅 파워는 다운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는 컴퓨터의 사양이 아주 좋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요즘 AI로 그림을 그려 뼈 때리는 팩폭 인문학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미드전이라는 그림 그리는 AI인데요. 프롬프트라고 해서 컴퓨터에 명령어를 치면 1분 안에 퀄리티 좋은 그림을 순식간에 만들어줍니다. 이 프로그램을 쓰고부터는 그림 그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원래 웹툰에 관심이 많아서 그림을 그려 인스타에 포스팅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디지털 아트 크리에이터보다 미드저니가 훨씬 잘 그리고 빨리 그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가 평생 그림만 그려도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보다 잘 그릴 자신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AI를 쓰고 차라리 이것을 가지고 기획이나 연출을 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편이 낫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젠 그림 그리는 취미 활동을 안 합니다. 물론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달2 등의 그림 그리는 AI가 일러스트레이터의 직업을 없애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한 것은 컴퓨팅 파워입니다. 만약 이 정도의 퀄리티 있는 그림을 그리려면 노트북은 어림도 없고 최고 사양의 컴퓨터를 구비했어야 했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의 컴퓨터는 그래픽 카드도 최고 사양에 메모리도 엄청나게 끼우고 CPU도 그렇고 아무튼 한 1000만원은 좋게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다가 32인치 와콤 신티크 태블릿에 그것을 잡아주는 전용 에르고 스탠드 비용까지 하면 1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는 노트북에서 미드저니에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노트북은 10년도 더 된 깡통 노트북에서도 작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컴퓨팅 파워가 이젠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개인에서 서버로 옮겨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개인이 아무리 아주 좋은 컴퓨터를 구비할 필요가 없고 챗 GPT나 미드저니와 같은 AI 프로그램을 돌리는 서버에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륙의 고육책이라는 신문 기사인데요. 챗 GPT 3.5와 같은 초거대 AI를 개발하려면 엔비디아의 A100 그리고 H100과 같은 서버용 그래픽 카드가 필요합니다. H100은 무려 6천만원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것이 무려 1만 개가 필요합니다. 약 6천억 원입니다. 솔직히 개인으로서는 엄두도 못 낼 큰 돈이지만 그 AI 기업이 그리는 미래에 비하면 이 정도 투자는 빅테크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글 한판 붙자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의 12조 원 배팅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에 14조 원을 베팅한다고 했습니다. 컴퓨팅 파워는 그래서 개인에서 AI 기업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개인용 컴퓨터의 사양이 좋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의 사양도 좋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기업이 있죠. 삼성전자, 인텔과 같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개인용 메모리, CPU 등은 좋아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서버단에서 컴퓨팅 파워를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만 빠르다면 모든 것이 클라우드 AI 컴퓨터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단지 통신, 디스플레이, 서버에서 보내주는 그래픽을 뿌려줄 수 있는 CPU 메모리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서버용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엔비디아는 예외입니다. 앞으로 서버용 컴퓨팅 파워가 커질수록 독점적 지위에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는 더 올라갈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왜 앞으로 힘들어질까요? 삼성전자가 노트북, 스마트폰이 새로 나오면 광고 문구는 죄다 사양입니다. 스펙이란 얘기죠. 프로세서는 엑시노스, 디스플레이는 슈퍼 아몰레드, 카메라는 500만 화소, 메모리는 512메가. 고객의 충성도와 감성에서는 애플을 따라갈 수가 없기에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스펙입니다. 얼마나 좋은 스펙을 써서 얼마나 싸게 팔 수 있는가가 광고의 핵심입니다. 좋은 스펙을 써서 싸게 팔면 떨어지는 것은 기업의 순이익입니다. 그러나 애플은 삼성전자보다 스펙이 떨어지고 오히려 가격이 비싼데도 더 잘 팔립니다. 저사양의 스펙의 스마트폰을 비싸게 팔면 올라가는 것은 기업의 순이익이죠. 그래서 애플의 순이익은 2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젠 AI로 인해 고사양의 스펙 경쟁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노트북, 스마트폰 업체에 저사양, 저가격의 제품이 더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구글 결국 클라우드 게임 시장 철수, 충분한 사용자 확보 못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스타디아는 구글의 클라우드 스트리밍 방식으로 게임을 즐기는 게임 플랫폼입니다. 즉 하드웨어 사양이 좋지 않아도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와 같은 고사양의 콘솔 하드웨어가 없는 깡통 노트북에서도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글은 클라우드 스트리밍 방식의 스타디아는 철수를 했을까요? 이유는 느린 통신 속도로 인한 딜레이 때문입니다. 게임은 양방향의 실시간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신 속도가 느려 내가 만약에 게임을 할 때 클릭을 했을 때 서버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지연 때문에 게임의 흥미가 떨어집니다. 게다가 구글은 소니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 게임이 별로 없죠. 그러나 통신 속도만 빨라진다면 앞으로도 게임이 완전한 클라우드로 즐길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없이 깡통 노트북으로도 얼마든지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대륙 꿈꿨던 클라우드 게임 시장 MS만 맑음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엑스클라우드죠.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 목록도 구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던 정도로 많은데다 클라우드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닌 엑스박스로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화면만 받아오면 되기 때문에 딜레이 없이 실시간 게임이 가능합니다. 구글은 엑스박스와 같은 콘솔이 없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와 같은 자체 클라우드도 있죠. 자체 클라우드가 있다는 것은 순이익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 시장에서 MS가 앞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항마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정도인데 자체 클라우드가 없어 MS에 뒤질 수밖에 없고 클라우드 게임에 뛰어들지도 않았습니다. 구글과 소니가 합작을 하면 MS에 대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소니가 구글과 합작을 한다면 소니에겐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될 것입니다.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고객을 구글과 나눠 먹는 꼴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소니도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MS에게 밀릴 것입니다. 결국 MS는 클라우드 게임에서 왕좌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MS가 PC게임의 강자인 블리자드를 인수하려 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엑스박스가 아닌 깡통 노트북에서도 클라우드 게임을 하게 될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MS가 블리자드를 인수를 하면 엑스클라우드 방식으로 PC게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노트북으로 게임을 하고 화면만 스트리밍 방식으로 받아오면 되니 말입니다. 콜 오브 듀티 등 블리자드의 고사양 슈팅 PC게임을 깡통 노트북에서 스트리밍으로 플레이가 가능할 것입니다.
역시 클라우드 방식은 개인용 컴퓨터의 저사양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양분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저스펙으로 더 싼 가격의 전자제품을 만드는 기업끼리 진흙탕 싸움입니다. 삼성전자는 중국의 샤오미, 오포, 비보와 같은 저사양 스마트폰 기업과 심지어 인도, 베트남 기업과도 싸움을 해야 합니다. 순이익은 더 떨어지고 그로 인해 기업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주가는 더 떨어질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인텔의 CPU는 개인용이 더 안 팔려 힘들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스펙으로 더 비싼 가격의 전자제품을 만드는 브랜드 기업입니다. 애플은 노트북, 스마트폰 등을 저사양으로 만들어도 고객의 충성도로 인해 아주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순이익은 올라가고 주가는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애플의 생태계와 브랜드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하드웨어가 저사양 저스펙으로도 가능하다면 생태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넓어질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인도, 아프리카의 저소득 국가에서도 노트북, 스마트폰이 깔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태계를 갖고 있는 기업이 미래에도 유리해집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말입니다. 서버로 모든 프로그램을 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프로그램이 구독형 모델로 갈 것입니다. 구독형 모델은 어떤 점이 기업에게 좋을까요? 첫 번째는 주가가 꾸준히 올라갑니다. 매달 결제를 하는 구독형 모델은 삼성전자와 같이 메모리가 잘 팔릴 때는 주가가 올랐다가 안 팔리면 주가가 떨어지는 사이클 산업이 아닙니다. 매달 꾸준히 결제를 하는 충성도 높은 고객을 바탕으로 합니다. 구독자만 꾸준히 늘어난다면 주가는 꾸준히 올라갑니다. 구독자가 더 이상 늘지 않는다면 이미 들어와 있는 구독 모델에 중독된 구독자들에게 가격을 올려 다시 순이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 과자 기업이 과자의 가격을 올리거나 과자의 중량을 줄여 순이익을 올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이클 산업의 기업은 한번 팔아먹고 땡입니다. 따라서 주가의 멀티플을 크게 줄 수가 없습니다. 퍼가 10 이상 되기 힘듭니다. 두 번째는 독과점 기업입니다. 구독형으로 치킨 게임에서 살아난다면 독과점 기업이 됩니다. 독과점 기업은 한번 시장을 잡으면 그 구독 모델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그 분야에서 독과점 기업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를 가지고 개인용 PC 시장에서 수십 년간 1등 자리를 지켰습니다. 애플, 구글은 스마트폰용 iOS와 안드로이드를 가지고 십수년을 과점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고객의 충성도가 있는 브랜드 기업, 생태계를 갖고 있는 기업이 독과점을 누리며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 등 빅테크 기업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스펙에 돈을 때려 넣는 기업, 브랜드가 떨어지는 기업, 생태계가 없는 기업은 불리합니다.